다시 이제 현실로 끌고 와서 좌우 대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 현재 좌우 대결의 핵심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뭐 그게 이념이든 정책이든 그거에 뒷받침된 좌우 대결이 없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그냥 감정적인 좌우 대결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레프트 왼쪽부터 보면 윤석열 퇴진하겠다라고 좀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저 친구들이 이거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논문 때문에 뭐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집단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정책이니 이념이니 그걸 떠나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지금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거에 뒤엉켜 있는 이재명 정치 집단은 저는 그 굉장히 파퓰리즘 색채를 많이 띠다가 현실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북핵 문제가 터지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단 북한을 규탄하고 그다음에 뭐 뭘 해보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그러니까 상황이 좀 약간 부분적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그런 거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일단 뭐 그렇고 그래서 이재명 집단은 굉장히 파퓰리스트이긴 한데 이런 상태고 제가 볼 때 스탠스가 명확한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지만 윤석열은 훗날 또는 명확한 것은 한국의 친북 또는 친중적 어떤 외교 정책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현재 북핵 위기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한국 사회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부족하긴 하지만 명확한 상태고 두 번째는 보수 우파 상당수는 저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자고 하는데 지금 그 이재명 캠프도 그렇고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그렇고 북한을 규탄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규탄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들을 중복수사파로 몰고 가는 건 자기들의 어떤 감정, 최면이지 현실에서는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지금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정치 세력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집단들이 출몰해 있고 이것들이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윤석열 캠프가 나름 의미 있는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좌우 극단 대결에서 중요한 것은 노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같아요. 심리 상태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이 정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위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제 주사파 이런 정부 그 주사파 그러니까 이런 세력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친일 다시 말해서 일제 식민지 시기에 그 친일 매국적인 했던 그들이 지금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생존해 있거나 아니면 그 후손들이 여전히 어떤 친일적 생각을 하면서 어떤 국가 이익을 훼손하고 있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진짜 객관적으로 있느냐. 다시 말해서 저는 좌우 어떤 대립이 아주 우리 사회 지금 극단적인 소수의 세력을 서로 적대하면서 일종의 거울 효과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적대적인 공생을 하고 있는 이런 프레임에 저는 국민 다수가 갇혀 있다라고 이제 과감하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위 스스로 우파,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의힘 지지냐 민주당 지지냐 뭐 이런 개념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주사파 그리고 친일 매국노 뭐 이제 이런 어떤 수구 좌파, 수구 우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언어적인 규정이 생기면서 다수의 그 어떤 건전한 어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 국민들이 이런 좌파와 우파 또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과대한 선동 좀 이런 거에 휩싸여서 좀 볼모로 잡혀 있는 형국이다.